네,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만 증시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는데요. 원인 파악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저희 최현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셧다운 가능성 일도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주시긴 하셨는데 네, 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어제 3대 지수 다우 같은 경우는 1.6% 하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S&P 500 종목, 전 업종이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0.9% 상승했고, AMD 2.5% 상승했고, AMD와 합병을 앞둔 자일링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1.8% 상승했는데, 이 GPU 쪽 반도체 빼고는 뭐 지금 종목 거의 다 또 하락을 했고요. 어제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덕분에 1.8%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3% 이상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올해 초 나타났던 가입자 증가 둔화세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가 가장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 어제 12.1% 상승을 했는데요. 시험 발사 관련된 이제 연방항공청의 조사가 마무리돼서 우주 비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틀란타 에코틱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이제 중국 성장 위축에 타격을 받고 있어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성장 모멘텀 둔화를 고려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0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어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추가 낙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가이던스 하향으로 이제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 가이던스 하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이제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12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죠. 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같은 경우는 36만 2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11,000명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3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이제 시카고 PMI가 발표됐는데 64.7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는 이제 66.8이었는데 하락을 했죠. 시장 예상치로는 65였습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타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2023년도에는 약 3회 정도 더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까지 흐름을 저희가 훑어봤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는 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도 예상해 주셨다시피 어쩔 수 없다. 이제 9월 이후에는 고용시장 회복세 보일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만의 예측이 아니고 월가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그 흐름이 좀 깨지고 있고 균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3주 연속 지금 계속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지금 봤는데 지금 또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희망의 끈은 좀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할로윈데이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나중 결국에는 한 10월 달 정도에는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을 안 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약간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막상 일을 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조금 저희 딜레이 해볼게요. 9월보다는 이제 조금 10월 달에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또 고용시장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지 않겠습니까? 조금 나아지게 될지 10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9월 전반을 저희가 뉴욕장을 되짚어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잔인했던 한 달이었다라는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인플레 이 두 가지 단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옵선달싹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갈까요? 10월 달에도 이슈로? 네, 공급망은 계속 갈 겁니다. 갈 것 같죠. 예. 계속 갈 거고 지금 좀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플레. 인플레도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뭐 계속 안고 가야죠. 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금방 안 꺾이니까 뭐 계속 아침마다 이제 얘기하는데 뭐 내년까지는 계속 안고 갈 것이고 지금 어제 파월 같은 경우에도 뭐 또다시 이제 뭐 코멘트를 했는데
고용 지표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금리 참. 금리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이 세 가지 단어를 많이 들었던 9월 한 달이었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많이 들리지 않을까 단어들이 감안을 하면서도 10월을 조금 무겁게 준비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한데요. 종목들의 플레이에 눈길이 갔던 거는 뉴욕장도 마찬가지인데 서학개미 분들이 요즘에 국내에서 못 산 주식을 오징어 게임 때문에 놓친 주식의 기회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잡으신 분들이 많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넷플릭스가 잘 올라가네요. 어려운 시장에서. 네. 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계속 기대작들이 있죠. 많아요? 차기작들이 예. 있고 그렇다 보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가입자가 조금 상반기에는 주춤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탈도 했었고 실제로 저도 넷플릭스 계속 유저였는데 그다음에 저도 좀 보다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이탈을 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가입을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앞두고 다시 가입을 했는데 가입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뭐 장중 한 3.3%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619달러 이상 한번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가입자가 다시 순증하고 있는 효과까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의 열풍과 함께 얼마나 컨텐츠를 확보하느냐 그 경쟁인 거잖아요. 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 간밤의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연관된 종목들도 시각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다른 코너에서 저희 전문가니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넷플릭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대작들이 미리 내가 선구매해서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쪽에서는 계속 기회 있을까요? 투자 기회가? 예, 어제 뭐 J 컨텐츠나 A 스토리나 이쪽에서 뭐 상당폭 상승을 했는데 제작사들이 좋죠. 네. 저는 제작사들 중에서는 J 컨텐츠 저번에 이제 다른 시간에는 말씀드렸는데 J 컨텐츠와 A 스토리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뉴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J 컨텐츠나 A 스토리 같은 경우에 뭐 주가는 많이 상승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또 오늘 상승하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는 J 컨텐츠리 뭐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게 J 컨텐츠리가 저는 제일 탑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옥도 있고 연간 넷플릭스의 공급을 두세 편 계속 할 것이라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J 컨텐츠에 대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기회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예 탑픽까지 딱 주셔가지고 J 컨텐츠의 저희 수익률 계속해서 이 시간에 추적해 보도록 하고요. 안 좋았던 또 기업들의 공통적인 최근의 현상이 뭐냐면은 향후 어닝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 이유가 뭐냐? 공급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비욘드 같은 기업들이 계속 많이 속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이제 지금 비욘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소매 업종이고 친구 업체 업종이죠. 어제 근데 실적 뭐 이런 거 뭐 보다는 주가는 상당폭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향후에 뭐 그런 거가 미리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앞으로 소매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어떻게 뭐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포스코 말고는 이 소매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국 쪽에서 뭐 인플레이션 말 때문에 이렇게 뭐 좋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건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도 얼마 전에 구매 제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공급 때문에 공급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연말 시즌 되면서 대목을 준비하는 소비 업체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명히 내가 한 종목 정도는 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연말 대목도 기대할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소매업체들? 소매업체들은 대신 이제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지수가 빠지면 이제 같이 빠집니다. 모든 종목 이제 미국도 이제 같이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고, 예. 뭐 지금 종목별로는 뭐 한두 종목만 강하고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고 보면은 저는 결국엔 지수의 바닥이 모든 업종이 좀 돌아서는 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바닥을 확인해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어느 한 종목만 뭐 강한다, 어느 종목만 또 더 빠진다 그렇게 보지 않고,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은 좀 더 빠지는 종목이 있겠지. 뭐 인플레이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들은 그런데 어떤 쪽에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 그리고 뭐 원자재 부담이 늘어나는데 가격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예. 그런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차피 계속 방향 갈 수는 위쪽으로. 없으니까. 네, 예, 뭐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뭐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타이밍이, 예, 좀 예.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면은 저는 미국 증시는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이잖아요. 예, 예. 예. 좀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틀 사이에 미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그 폭이 얼마만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말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적으로만 그 정도 선에서만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10월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가 바닥이 확인돼야지만 종목들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가 바닥이 확인될 거라고 보시는지 타이밍. 미국 증시 여쭤볼까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번에도 지수상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뭐 10월에 그게 올지 11월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14,000 정도가 이제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14,000이 일시적으로 하회할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4,000 보고 있고요. 4,000선 당연히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도 있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선에서 어떻게 뭐 지지선이 확인되고 좀 봐야지 미국 증시가 돌아서는 이게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날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셧다운에 대한 거는 지나갔고요. 지금 아니죠.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긴 있는데, 네네. 시장에 뭐 지속적으로 조금씩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에는 국채금리 상승, 그다음에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네. 이거 여전히 안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미국 시장 뭐 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세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밸류 속에서의 계속된 악재에 대한 노출 있는 10월장 예상해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9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또 10월을 맞이하는 발걸음이 아마 이 멘트를 들으시면서 또 달갑지만은 가볍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된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10월장에 대한 매매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흘러가는 추세대로 확인해 보면서 너무 낙담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순응하면서 발빠른 대응 능력 요구되는 한 달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